이번 주제는 1년간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체험을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뭐냐? 작년 이맘때죠. 그러니까 작년 8월, 9월에 낙찰된 물건, 1년 전에 낙찰된 아파트를 가지고 딱 1년 지난, 12개월 지난 현재 도대체 집값이 얼마가 올랐는가? 뭐 어떤 사람은 집값 별로 안 올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 보는 게 가장 좋으니까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고작 1년 전에 이 가격이었는데 지금 이거라고 하면은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니까 한번 보죠. 자, 기준을 정할게요. 기준은 그냥 국민주택 25.7평 85제곱으로 정하고요. 작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매각된 물건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보고 시간 남으면은 경기까지 좀 볼게요. 경매 낙찰된 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입찰자가 좀 많은 거로 보겠습니다. 입찰자들이 많았던 거. 왜 그러냐? 입찰자가 많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했을 거고 인기 있는 물건이니까 싸게 사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싸게 사지는 못했으니까 뭐 거의 시세랑 뭐 흡사하게 사셨겠죠? 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대로 샀는데 1년 지났더니 얼마가 됐을까? 라고 보면은 좀 이제 체감이 잘 되니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입찰자가 36명이네. 이 물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현대 아파트입니다. 이건 작년에 낙찰이 이미 된 거고요. 총 36명이 입찰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네요. 근데 7억 7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7억 7천. 근데 10층 중에 5층이고 92년식. 자, 뭐 생긴 거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의 전형적인 그냥 90년대 아파트죠. 자, 구조는 방 3개, 거실 하나, 주방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507호였습니다. 자, 지도를 보죠. 뭐 살기는 뭐 좋죠. 뭐 나쁜 동네 전혀 아니고 지하철에서 뭐 역세권이죠. 이 정도면 역세권이고 하나 나오면 가락시장역, 여기에 이제 더블 역세권이고 조금만 나가면 뭐 송파 잠실이고 서울에서 살면서 뭐 국민주택 평수니까 크게 뭐 불편함 없이 잘 살 수 있겠죠. 연식이 좀 오래됐다는 거 정도 말고는 크게 불편한 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7억 7천에 샀잖아요. 7억 7천.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은 도대체 얼마일까? 한번 보죠. 단일 평수고 여기가 지금 102동이니까 102동 매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13억 정도에 나왔네요. 13억 정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년 만에 호가라고 해도 한 8억 정도에 낙찰된 게 지금 13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전체로 봐도 가장 낮은 게 한 12억 정도에 나오고 있으니까 한 1년 사이에 지금 뭐 거의 한 4억 정도 가까이 올라간 거죠. 실거래가는 20년 7월 9억 5천이 마지막이었네요. 9억 5천. 그러니까 뭐 실거래 거로만 쳐도 한 2억 정도 가까이는 오른 것 같고 현재 뭐 호가는 뭐 거의 4억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년 만에. 또 좀 많이 입찰한 거. 자, 요거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두산 위브 트레지움 13층 물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89제곱이죠. 약간 큰데. 이것도 81명이 입찰했습니다. 81명이 입찰해가지고 11억 5천에 낙찰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생긴 뭐 아파트고요. 구조도 방 3개에 거실 하나. 발코니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자, 여기 동부 이촌동이죠? 동부 이촌동이고, 여기가 용산역, 그 다음에 여기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당장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여기가 지금 미군기지구, 여기가 이제 용산공원이 될 때입니다. 용산공원. 그리고 이제 동부 이촌동은 지금 뭐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하겠다. 좀 오래됐지만 전통적인 좀 부촌이죠. 거기에서 요 동부 이촌동에 있는 트레지움 아파트입니다. 자, 전용이 89.09제곱이죠. 구조 이렇게 생긴 물건이고, 자, 지금 매매가 뭐 12억 5천, 뭐 18억 5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를 보니까 최근에 13억 정도에 매각이 됐네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그래도 어쨌든 한 2억 정도? 는 오른 것 같다. 7월 기준으로. 그 뒤로 더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게 단지가 크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다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레미안 상도 2차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전용 85제곱입니다. 7억 8천에 51명이 왔습니다. 51명. 그러니까 싸게 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뭐 제가 이 당시 시세는 제가 지금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51명 정도가 왔으면 정말 많이 온 겁니다. 여기도 무난하게 생긴 아파트죠. 아파트고 이렇게
계단식이고 방 3개에 발코니 양쪽에 있고 거실 있는 그냥 전형적인 구조죠. 자, 숭실대 입구역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죠. 도보 구분이니까 뭐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언덕이겠지만은 뭐 살기는 뭐 나쁘지 않다. 서울 안쪽이니까. 그럼 이게 지금 얼마일까? 자, 현재 지금 뭐 매물들은 이제 9억 3천만 원, 뭐 9억 9천 뭐 이 정도로 나오네요. 9억 3천, 9천 정도. 그러니까 낙찰받고 나서 한 1억 한 2, 3천 정도는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한 1억 정도는 올랐구나. 상도동도. 실거래가는 그럼 얼마일까를 봤더니 20년 9월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네. 9월 4일에 10억에 매매가 됐고 7월에도 9억 6천 정도가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거래가로만 치면 한 2억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의 집값이 뭐 안 올랐다라고 말하기에는 꽤나 많이 오르는 수준입니다. 지금 8억짜리가 10억이 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퍼센트로 쳐도. 다음으로 서대문구 연희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희동 성원 아파트. 이것도 국민주택 규모 6억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6억에 25명을 뚫고 낙찰 받으신 분이 있는데 여기도 뭐 그냥 전형적인 아파트입니다. 뭐 무난하게 관리가 잘 돼 있는 듯한 아파트고 방 3개, 거실 하나, 발코니가 있고요. 자, 서대문구청 바로 밑에 있고 연대 캠퍼스 뒤쪽에 있네요. 그리고 뭐 주변에 지하철은 없지만은 뭐 좀 나와가지고 타면 뭐 출퇴근이나 이런 건 뭐 큰 문제 없으니까 뭐 입지가 뭐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아파트죠. 자, 앞에 중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럼 이것도 올랐을까? 자,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지금 뭐 9억 3천, 8억 5천 뭐 이 정도네요. 근데 8억 5천은 좀 4층이고 9억은 이제 14층이네요. 경매 물건은 11층이고 단순 호가 기준으로는 한 3억 정도 올랐습니다. 3억 정도. 자, 그럼 실거래로 보면은 7월 달에 뭐 한 7억 정도에 팔렸네요. 근데 1층이 7억이네요. 1층 7억, 6층 7억 3천 정도, 10층도 7억 3천 정도에 팔린 거 보면은 최소 7억 3천 정도는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 한 1억 이상 정도 올랐죠. 낙찰가 대비하면. 거기다가 이제 호가로 치면은 뭐 거의 3억 정도가 올라갔네요. 지금 입지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어도 지금 가격대가 막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등포구 신길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6억 8천에 22명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2001년식이죠. 2001년이니까 한 20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 자체는 딱 20년 된 아파트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복도가 좀 약간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나와서 이제 입구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방 3개에 거실, 발코니 있는 위치는 이제 신길이죠. 신길이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막 일어나면서 가격대들이 많이 올랐는데 입지 자체가 좋은 데인데 그 좀 약간 낙후돼 있었죠. 낙후돼 있어가지고 그동안 조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동네가 약간 좀 선호되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것도 올랐을까요? 현재 매물은 약 한 8억 5천대, 8억 8천대 뭐 많이 나오면 9억 정도까지 나오네요. 9억 정도. 근데 우리는 7층 정도인데 뭐 중층 정도 되겠죠? 그러면 뭐 8억에서 9억 사이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9억에 가까운 뭐 8억 중반대로 보이네요. 자, 그럼 거래가 됐을까? 라고 보면은 이제 실거래가로 보면은 8월 달에 8억 9천이 됐습니다. 16층이니까 뭐 내부 상태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뭐 8억대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도 8억 2천을 찍었고 8억 5천대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8억 중반은 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20년 된 아파트도 한 1억 5천? 뭐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낙찰가 기준으로 2억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년 만입니다. 1년 만. 작년 8월 9월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강남 얘기하는 거 아니죠. 강남 얘기하는 거 아닌데도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자, 중랑구 신내동입니다. 중랑구 신내동에 두산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국민주택 규모고요. 5억 3천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11명 경쟁자가 있었네요. 15층 중에 7층이고 이것도 24년이 됐습니다. 자, 중랑구 신내동 두산 아파트 뭐 이것도 그냥 뭐 재건축 가능성은 당장은 없고 그냥 무난한 아파트 단지죠. 여기도 방 3개에 거실 하나, 24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자, 초등학교 하나 끼고 있고 주변이 아파트 단지니까 뭐 살기는 뭐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신내역 있고 봉화산역 있고 옆에 봉화산 하나 있고 중랑구청 있고 여기도 이제 뭐 교통 호재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어찌됐든 뭐 서울에서는 뭐 입지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구석 쪽에 있으니까 뭐 이 동네 사는 분들한테는 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뭐 지금 뭐 강남구 뭐 핵심 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도 1년이 지나고 나서 올랐을까요? 지금 나오는 가격대들은 지금 5억 3천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한 7억에서 8억대 정도만 나오나 봐요. 7억에서 8억대 정도. 근데 뭐 8억은 뭐 올수리 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뭐 올수리를 안 한 거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뭐 7억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7억 정도. 그러니까 5억 3천에 사가지고 지금 7억이면 한 1억 5천 올라간 거니까 단순하게 1억 5천이 아니고 퍼센트로 치면은 지금 거의 30% 정도가 올라간 거죠. 30%. 자, 그러면 실거래가 있는가 한번 보면 실거래도 한 6억 9천 정도가 되네요. 6억 9천. 그리고 뭐 6월 달에도 6억 4천 뭐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뭐 최소한 7억은 살 수 있지 않을까, 7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천 정도 가까이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30% 이상 올라갔다. 아마 뭐 교통 호재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경기도도 한번 보죠. 경기도는 지금 매물이 많은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입찰자가 많은 걸로 좀 보겠습니다. 남양주 한번 보죠. 남양주 한 15명 이상 정도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5명 이상. 자, 이것도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2억 2,600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네요. 2억 2,600. 작년 8월입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얼마가 됐을까? 이것도 그냥 뭐 무난한 아파트죠. 뭐 신축이라고 할 수는 없고 15년 정도 됐으니까요. 뭐 아파트가 주변에 많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죠. 평내. 자, 여기 평내 호평역에서 타고 이제 서울로 뭐 출퇴근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실 텐데 살기는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죠. 여기도. 나름 뭐 서울에 출퇴근하는 곳 중에서 앞으로 뭐 교통 좀 개선도 좀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살기 나쁘진 않다. 가격 대비. 자, 제가 뭐 찍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1년 전 낙찰가를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올랐을까 한번 비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2억 2천에 샀죠? 낙찰을 2억 2천에 받으셨는데 현재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지금 3억대입니다. 3억대. 그러니까 한 8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1억밖에 안 올랐어 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1억밖에 안 올랐어 라고 보기에는 지금 기존 가격 대비로 치면 거의 50%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호가일 수도 있으니까 실거래가를 한번 보면은 지금 2억 7,500, 3억, 3억 2천 막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봐도 지금 이 호가가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지금 한 1억 정도가 올라갔다. 1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지금 막 걱정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강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재건축 신축도 아니죠. 이거는 한 15년 정도 된 거니까. 다음은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처인구는 좀 용인시에서도 약간 좀 외지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조금 싼 편이에요. 싼 편인데 한번 보죠. 이것도 입찰을 18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500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26평 정도 됩니다. 26평. 그리고 2005년식이니까 15년 정도 됐죠. 아까 호평역하고 15년이니까 뭐 신축이라고 할 수는 없죠. 1층입니다. 1층 물건이네요. 1층. 건물 관리는 뭐 무난하게 잘 돼 있고요. 구조는 다 똑같죠. 방 3개에 발코니 있고. 자, 위치를 보니까 주변이 좀 아직은 좀 낙후되어 있는 느낌이 나죠. 용인시청에서도 아주 멀고 용인시청 자체가 뭐 외지에 있지만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입지로 보면은 지금까지 본 물건들 중에서는 좀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안 좋은 편에 속하는 물건이죠. 그럼 이런 것도 올랐을까? 자, 여긴 단일 평수고요. 자, 위치가 되게 안 좋죠. 되게 안 좋고 좀 구석진데 지금 가격이 지금 1억 8,800, 1억 9천 정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억 8천, 9천. 그러니까 낙찰가 대비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럼 4천만 원이면 얼마 안 올랐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매각가 대비해서는요. 실거래가도 있는지 한번 보죠. 실거래가 지금 1억 8천에 됐네요. 9월 달에 1억 8천에 되고 20년 8월에도 1억 9천, 1억 9천, 1억 9천, 2억, 2억대. 전반적으로 1억 9천에서 2억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층수가 좋네요. 층수들이 좋은데 여기 보면 1억 8천에 1층이네. 1억 8천에 1층이 된 게 있으니까 못해도 뭐 1억 8천대? 1억 7,500, 8천대의 느낌이에요. 실거래만 보면요. 이분이 비싸게 샀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입지가 아주 안 좋아도
지금 처인구도 좀 올라간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오산입니다. 오산은 좀 안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85제곱이죠. 1억 8천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자, 20층 2호죠. 전형적인 그냥 국민주택 그 모양입니다. 오산시청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동네가 또 오산에선 또 살기 좋은 동네예요. 오산 사는 분들은 아시죠? 신축급 아파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오산시청 인근으로 여기가 또 오산 분들한테는 좀 살기 좋다라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죠. 이거죠. 뭐 낙찰가 기준이니까 그 당시 시세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작년에 경매로 산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정도가 올라갔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아파트 가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보는 거죠. 여기도 지금 2억 4천, 7천, 뭐 7천, 5천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2억 4천이 2층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20층인데 뭐 탑층이니까 뭐 저층과 탑층이 조금 가격이 좀 빠지기는 하는데 뭐 2억 4천대 정도에서 뭐 요 사이겠죠? 20층이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실거래가 있는지 한번 보죠. 여기도 보면 3층이 2억 6천, 뭐 19층이 2억 7천, 2억 3천 뭐 이렇게 팔렸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억 4천? 2억 4, 5천 정도에는 매각이 되지 않을까. 실거래가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실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산도 1년 만에 많이 올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입니다. 수지구 신봉동이죠. 여기도 뭐 아파트 많이 모여 있는데 동일 하이빌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거 작년 8월 13일에 22명이 입찰을 붙었는데 4억 5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4억 5천. 23층 중에 5층이고 2010년식이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으니까 뭐 신축급이라고 할 수 있죠. 확실히 아파트가 좀 모양이 다르죠. 아까보단 조금 더 신식의 느낌이 납니다. 입구도 뭔가 조금은 더 신축의 느낌이 나죠. 구조도 이렇게 뺐죠. 방 3개에 거실 하나인데 발코니 확장을 고려해가지고 일부러 4베이로 뺐죠. 입지는 어떻게 될까? 수지구가 이제 신분당선이 지나가서 뭐 살기 좋다고 하는데 수지구청 성북역에서 좀 거리는 좀 됩니다. 사실상 뭐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죠. 도보 40분이니까. 뭐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타고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입지 자체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살기는 좋은데 여기가 다 이제 아파트가 모여 있고 나름 그래도 뭐 신축급들의 아파트들이 모여 있어서 주변의 주거 환경은 좋은데 이제 서울 접근성은 뭐 아주 좋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1년이 지난 현재 얼마일까?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한 7억 2천 정도, 7억에서 7억 2천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억 5천에 산 게 지금 2억 5천만 원, 2억 6천만 원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50%가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용인 수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호가일 수도 있으니까 실거래를 한번 보면 실거래도 이제 6억 5천 정도가 찍히네요. 그런데 1층이 6억 5천이죠. 1층이 6억 5천이니까 얘는 이제 5층 정도 되니까 완전 저층은 아니죠. 그러니까 6억 5천 이상은 확실하게 할 것 같고요. 7억 2천에서 6억 5천 사이 정도에서 뭔가 지금 뭐 형성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년 전에 낙찰된 거에 비하면 거의 2억 이상은 뭐 올랐다. 그러면 거의 50% 가까이 올라간 상태다. 지금 어떤 특정 지역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입지가 좋지 않아도 막 올라갑니다. 전반적인 현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4명밖에 안 왔는데 가격대가 조금 경기도에서 좀 비싸서 그냥 한번 눌러봤습니다. 한번 보죠. 하남시 덕풍동입니다. 덕풍동인데 6억 3천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1년 전에. 19년도 8월 19일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18층 중에 4층이고 2016년식이에요. 그러니까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완전히 신축급이죠.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신축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을까? 조금 다르죠. 아까보다는. 뭔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좀 나고. 자, 입구도 신축 아파트 느낌이 납니다. 문주도 멋있게 돼 있네요. 지하 주차장도 잘 돼 있네요. 신축은 요즘에 다 지하 주차장이 다 잘 돼 있으니까 단지도 뭐 좋아 보입니다. 신축급이라 그런지. 구조는 그냥 3베이네요. 그러니까 방 3개에 거실 하나, 주방 이렇게 있는 발코니 확장돼 있겠죠. 자, 위치를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겠네. 네, 집값이 많이 올랐겠죠.
여기 하남시청역이 이제 개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개통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신축급 아파트니까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신축급의 지하철이 개통하기 직전인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일까? 1년이 지난 현재 지금 나오는 매물들이 지금 한 9억 2천 정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9억 2천 정도. 뭐 10억대도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이 경매 물건은 4층이니까 뭐 로얄층이라고 하기는 조금 빠지죠. 동도 좀 뒤에 있고. 그래서 뭐 9억 정도가 맞지 않을까? 9억 2천 정도대로 보는 게 뭐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층이니까 1층보다 조금 좋은데 9억 2천 앞뒤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호가일 수도 있으니까 실거래가 됐을까를 한번 보면 7층이 9억 2천에 팔렸네요. 8월에. 그리고 4층도 8억 5천에 팔렸습니다. 4층도 8억 5천 뭐 이 정도? 8억에서 9억 사이에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낙찰가 대비해서는 한 2억 한 3, 4천 정도 올랐다 라고 보면은 이것도 한 30% 올랐어요. 30% 정도.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개통되는 거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만에 지금 30%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어떤 지역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지금. 다음은 파주입니다. 파주 금촌동에 있는 서원마을 뜰한채인데 이것도 19년도 8월 21일에 낙찰을 받으셨네요. 2억 2,600만 원 주고 이제 낙찰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18명의 경쟁자를 뚫고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15층 중에 13층이니까 층수는 좋네요. 2005년식이니까 15년 정도 됐으니까 신축은 아니죠. 일반적인 아파트의 느낌입니다. 내부 사진도 좀 있네요. 구조는 방 3개의 전형적인 국민주택 구조고요. 자, 서원마을 뜰한채고 여기 이제 금능역 있죠. 금능역에서 크게 멀지 않은 역세권이고 나름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많아서 살기는 좋을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뭐 잘 돼 있죠. 파주가 좀 멀긴 합니다. 멀긴 해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일산 생활권이신 분들한테는 파주도 뭐 좋은 선택지고 뭐 파주 자체에서도 뭐 직장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파주 쪽은 조금 많이 안 올랐어요. 2억 3천, 2억 5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물건은 지금 13층이니까 뭐 층수 자체가 좀 좋죠. 그러니까 아마 이 단지 안에서는 그나마 조금 좀 좋은 편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한 2억 5, 6천 정도에 나오는 물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호가일 수도 있으니까 실거래를 한번 보면 실거래를 보면은 2억 4천, 5천 정도 2억 4, 5천 정도에는 지금 매각이 계속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물건도 2억 5천대 이상은 팔 수 있지 않을까 2억 4, 5천 정도에는 매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주가 좀 멀긴 멀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일산과 파주 이쪽 그 서북부 쪽이 경기 남부권에 비해서 좀 속상해 하시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쪽이 좀 땅도 좀 많이 여유가 있고 공급도 계속 생기고 이래가지고 파주 일산 분들이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뭐 그래도 여기도 올라간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올랐네요. 뭐 시세가 이 정도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세는 그냥 여전히 2억 4천이었는데 낙찰을 조금 싸게 받았을 수도 있죠. 자, 의정부 가겠습니다. 의정부. 의정부 녹양동에 있습니다. 요것도 25.7평이고요. 2억 3천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2억 3천. 38명이 입찰했어요. 38명 중에 1등으로 2억 3천에 낙찰을 받으셨고 2006년식이고 14년 정도 됐고 17층 중에 3층이니까 뭐 층수가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이 3층이 아니고 사실상 2층이죠. 바로 밑에 층이고 이제 여기 필로티고. 자, 뭐 건물은 깔끔합니다. 구조도 방 3개의 이제 일반적인 구조. 자, 위치는 의정부 지방검찰청 바로 뒤에 있고 뭐 의정부는 이제 의정부역이 가장 메인이긴 한데 거리는 좀 되죠. 이제 지하철은 이제 여기 녹양역으로 가시겠죠. 녹양역으로 가서 도보 15분이니까 역세권은 아니고 뭐 마을버스 같은 거 타고 나가셔가지고 서울 들어가시는 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의정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런 동네에 살겠죠. 의정부 내에서 뭐 입지가 뭐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살기는 뭐 괜찮으시겠지만 뭐 의정부에서 이제 신도시급은 아니니까 한 14년 정도 됐으니까 연식이 좀 됐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정부에서 일반적인 아파트다. 이것도 올랐을까? 현재 지금 한 3억 정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억. 근데 이게 층수가 다 다르니까 이 5층도 3억에 나왔네요. 3억 이상을 받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층수 자체가 높지 않으니까 그냥 3억 언저리, 3억에서 좀 이하
2억 8천, 3억 뭐 요 정도 사이의 느낌이죠. 지금 숫자로만 봤을 때는 실거래가를 보면은 뭐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는 아니죠. 거래는 지금 많이 되고 있고 3억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3억 안팎에서 아직 3억을 막 넘어가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한 2억 한 7천에서 3억 사이라고 보면은 낙찰가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입니다. 지금 뭐 몇 년 동안 오른 게 아니고 작년 낙찰가 대비해서 지금 한 20%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시세가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특정해서 어떤 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입찰을 많이 한 경매 물건.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찰자가 많았다는 건 시세랑 거의 흡사하거나 시세보다 더 비싸게 샀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건만 지금 보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는 이제 분당의 이제 우측에 있죠. 이천의 이제 좌측 상단 쪽에 있고 분당의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경기도. 그리고 서울로 오는 버스 같은 거 타면 또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아요.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분당이나 뭐 판교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광주 쪽에 많이 사시는데 이것도 2억 천에 22명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17층 중에 14층이고요. 뭐 그냥 전형적인 아파트죠. 주변 여건은 뭐 좋다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아파트가 지금 있기는 한데 주변은 지금 산과 뭐 빌라들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 주변 인프라가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나와서 경기 광주역으로 오면 여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경강선을 타고 한 3정거장, 4정거장만 들어오면 바로 판교와 분당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입지 자체는 좀 불리하지만 여기서 생각보다 분당이나 서울 출퇴근이 괜찮다라고 할 만한 지역이에요. 자,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것도 올랐을까? 그래도 경기도 광주는 안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나오는 가격대는 2억 6천대 정도, 2억 4천, 6천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물건이 14층이고 뭐 층수도 좋죠. 그러니까 이 단지 내에서는 가격대가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2억 한 5, 6천 정도에는 내놓을 물건이 아닌가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된 게 있을까? 이게 호가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보면은 4월부터 거래가 많이 됐네요. 4월부터 거래가 많이 됐는데 지금 실거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네요. 보니까 20년 4월부터 2억 2천대, 2억 4천대, 3천대가 거래되던 게 지금 2억 5천, 6천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판다 그러면 한 2억 5, 6천 정도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실거래가 있으니까 뭐 층수나 이런 게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낙찰가 대비하면 거의 20% 정도가 지금 상승한 겁니다. 1년 만에. 몇 년 동안이 아니고 지금 단 1년 만에 20% 정도가 올라간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부터 해가지고 경기도를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입찰자 많은 거 위주로 훑었는데 1년 만에 지금 최하가 20%죠. 그리고 많이 오른 거는 아까 막 60%도 올랐습니다. 낙찰가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고 경기도도 막 올라가고 있고 경기도도 뭐 입지 좋고 뭐 재건축 기대감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그냥 15년 된 거 막 20년 된 것들이 막 그런 것들이 막 지금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지난 1년간이. 그래서 지난 1년간 어떤 소유권이 있는 분들은 좀 뭐 다행이었는데 소유권이 없는 분들은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 좀 되게 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방송을 한 이유는 항상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는 끝물이다, 이제 고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작년 8월 9월 달에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고점입니다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거기서 지금 20%에서 60%가 올랐다는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는 진짜 끝났다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입지가 안 좋은 것들도 지금 막 올라가는데 입지가 좋은 것들은 아예 지금 보지도 못했습니다. 맞죠? 뭐 강남이나 이런 거는 보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뭐 아마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아마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떡할 것이냐. 그것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만 생각하셨다가 과거 1년 전에 나한테 지금의 나는 야 그때 사 라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난 걸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진짜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또 안 사는 분들도 있겠죠. 사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 개인의 선택인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면 된다. 그리고 과거 1년간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보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좋은 선택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